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7월 20일 오후 9시인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지수 흐름 체크 좀 하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5가지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신 종목들이 몇 종목 있어서 이렇게 4종목 옵티코어, 명신산업, 이구산업, 상신전자 이렇게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왔죠. 나스닥도 0.03%, S&P 500도 0.2%, 그리고 다우도 이렇게 0.3% 오히려 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일단 선물 흐름은 나스닥 0.5%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S&P 500 선물은 0.1%대 약보합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 자체가 흐름이 개파락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시외에서 지금 개파락해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러면 또 어제 실적 발표한 넷플릭스는 또 어떠냐? 넷플릭스도 지금 5%대 개파락하고 출발하고 시작하고 있죠. 다행히 캔들은 양봉을 띄워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오늘 어떤 흐름 나와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1%대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2600을 겨우겨우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보시면 딱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여러 번 지지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이죠. 그 구간을 지금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지금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단기적으로 갭으로 떴었던 구간은 내려왔고 지금 이 정도 구간을 약간 아래꼬리를 방어해주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이 언덕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후에 보시면 저점도 점점 올라가고 고점도 점점 올라갔는데 여기서 고점을 높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이 하락 추세, 원래는 이러한 하락 추세였는데 이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를 했죠. 그러면 다음 추세 여기죠. 이 추세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고 있죠. 지금 이때가 이제 4월 중순인데 이때 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양봉 뛰어지면서 올라가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차전지 에코프로 쪽이 조정을 받았고 나머지 섹터들이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최근에 5일 이동 평균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일단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는데 그러면 그 다음 저항 라인으로 보이는 곳이 그 다음 저항 라인으로 이 정도 그럼 보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죠. 950포인트 이 언덕 라인.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전해 주러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일단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보면 먼저 SGNG부터 볼게요. SGNG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월, 화, 수 흐름이 다 안 좋았는데 보시면 지금 오늘 그래도 1%대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 번 지금 지켜주고 있는 라인 224일선을 지켜주고 있죠. 보시면 이때도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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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 저항이 많이 겹치는 구간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박스권 그려주다가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는 매집봉 2개 띄워줬으니까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서 올라가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이러한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또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딱 111선 걸치는 모습이죠. 그래서 224선을 만약에 이탈하더라도 111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여기서 조금 돌려주면서 올라주는 그림이 나오면 오히려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진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아래로 이탈하는지 위로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보고 진입을 하셔도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진. 우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월요일날 소폭 올랐다가 화요일날 밀렸고 그리고 어제 좀 올라줬고 오늘 3%대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이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 이 장대 양봉에 약간 몸통 시가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죠. 9,900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셔도 괜찮고 제가 처음에 이 캔들이 있었을 때 9,500원대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좀 올랐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다시 매매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올라서 떠있기 때문에 조금 올려야겠죠. 손절 라인을. 그러면 9,900원 정도 보시고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이러한 추세 안에 있었는데 이러한 추세를 위로 돌파했으니 지지만 나온다면 한 번 더 위로 튈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크게 보더라도 뭐 이걸 엘리어트 파동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파, 2파 눌러주고 올라가는 3파가 아직 남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보더라도 눌러주는 1번 행보 박스권 매집 흔들어주는 3번, 4번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은 모습이어서 이 가격대에서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들어올리면서 본전까지 주는 매집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바로 갈지 눌러줬다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매매하기 괜찮은 가성비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현우산업. 현우산업은 어제 또 이렇게 이 3% 종가 기준 3% 따라기 나오더니 오늘 다시 이 3%를 올려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위아래 이틀 만에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이렇게 장대 음봉이나 양봉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아직도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추세 지켜주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몸통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 라인이 5,900원, 6,000원이거든요. 이 구간을 한번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올라간다면 올라가고 눌림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물론 눌림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탈한다 내려오면 다시 이 추세 하단이나 111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추세가 만들어진 모습이고 단기적으로는 또 이런 추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추세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지금 또 이렇게 보면 이런 추세를 돌파한 듯한 모습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지받고 양봉 한번 띄워줘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 주면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만 깨지 않는다면 한 번 양봉이 나올 때도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하셔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몸통으로 올라가 주지 못했던 6,000원 라인 6,000원 라인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도 ENG 성도 ENG 같은 경우에도 이 매집봉 이후에 3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죠. 월화수. 그러면서 지금 224일선을 이탈했었는데 어제 추세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다시 224일선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왔으니 다시 바로 들어간다.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앞에 매집봉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면 이번에는 양봉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눌려준다고 하더라도 추세만 지켜준다면 이렇게 엄청난 급등이 나오진 않더라도 추세 지켜주면서 우상향하는 그림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성도 ENG 같은 경우에 지금 이 224일선을 지켜준다면 위에서 진입하시고 내려오면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죠. 여러 번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지지 저항이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강토강 남강토강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괜찮은 흐름 나오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밀어냈다가 오늘도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됐죠. 지금 보시면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린 게 이 112일선인데 여기를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흐름이 안 나오더라도 다음 주에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괜찮은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들어 올리고 올라가는 척 하더니 쑥 빠졌는데 급하게 뭔가 다시 들어 올린 느낌. 그러면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가장 베스트겠죠. 물론 빠지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올 것도 염두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이 112일선을 지켜주냐, 못 지켜주느냐. 앞에서 1, 2, 3, 4, 5, 5거래일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겠죠. 지켜준다면 이렇게 뛸 가능성 아니면 바로 이렇게 양봉이 뜰 가능성도 있겠죠. 앞에 이렇게 매집봉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다시 들어올렸으니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그림. 차트 크게 보더라도 약간 바닥을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봉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조금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그래서 지금 남강 토건도 이런 추세, 지금 이런 추세죠. 이런 추세. 이 추세만 지켜준다면 저점 올려준 추세 지켜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대신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가격대로 보면 한 9,100원에서 9,000원 정도 돼 보이는데 내려온다면 여기까지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분석 요청하신 종목 하나씩부터 볼게요. 하나씩 먼저 옵티코어부터 볼게요.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불과 올해 작년 말에 상장을 해서 크게 차트 분석이 약간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바닥 라인을 좀 볼게요. 이때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때 이 앞전 상장했을 때 바닥 라인을 5월 달에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서 양봉이 나왔었어요. 매집봉이겠죠, 당연히. 근데 보시면 그러면 이 매집봉의 몸통 중간과 시가를 분할하되 여기 이탈하면 잘라야 된다. 아니면 또는 이 전저점을 이탈하면 잘라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을 제가 평소에 많이 드리고 있죠. 보시면 이 매집봉 이후에 박스권 소화하는 듯 하더니 깨고 내려가죠. 깨고 내려가죠. 그러면서 벌써부터 지금 20,000원에서 1,700원 정도 빠졌는데 그럼 300원 정도 빠졌으니까 15% 이상 하락을 했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이전 저점을.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저점 구간이 어딘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을 만약에 진입하고 싶으시다. 바닥을 적어도 돌려주는 모습이 나올 때 아니면 이 구간에서 매집봉이 하나 떴을 때 들어가야겠죠. 지금은 일단 하락 추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600원에서 막말로 동전주까지도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시가 위로 다시 올라오는 매집봉이 뜨거나 아니면 추세 돌려주면서 바닥을 적어도 2번 정도 이중 바닥의 느낌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옵티코어는 지금 일단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안 좋은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죠. 하락 박스권. 하락 반등 하락 반등 반등 하락. 그럼 다시 반등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어느 구간에선가 돌려주는 모습이 나올 텐데 그 구간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매집봉이 하나 딱 섰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명신산업. 명신산업 테슬라 관련주죠. 테슬라. 그 차트 보면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2020년도에 상장을 하고 엘리어트 들어올려서 개미들 태우는 모습이 나왔고 눌러주는 1번 지금 행보 박스권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보시면 바닥을 이 정도 구간에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조금 이탈하긴 했지만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15,000원대 라인 15,000원에서 13,000원 사이 이 구간을 바닥으로 지켜주면서 크게 보면 이러한 하락박스권이었죠. 근데 하락박스권을 지금 돌려놨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러면 이 추세만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간다는 거겠죠. 대신 지금 올라오고 나서 약간 탄력이 죽었는지 음봉이 좀 많이 내리꽂으면서 단기평 3개가 모여있는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지켜줘야겠죠.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럼 하나씩 저점 테스트하러 가겠죠. 다시. 이 저점대를 테스트하러 다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시거나 모아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바닥권 어디까지 내려올지 염두하시고 분할로 진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딱 그 구간이 약간 장기평 라인이죠. 그리고 보면 이 정도 구간이 딱 보셔도 위아래로 지지저항이 겹치는 구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살짝 이탈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오면서 만약에 올라온다면 다시 구름대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장기 평라인 손절 잡고 매매하기도 괜찮지만 저라면 이걸 기다리기보단 다시 뚫고 올라오거나 아예 바닥권으로 빠져서 좀 더 돌려주고 다시 이평위로 올라오는 매집봉이 떴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크게 봤을 때 하락 추세는 멈추고 올라가주고 있지만 추세 하단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이 구간은 꼭 지켜줘야 될 위치로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2구 산업. 2구 산업 같은 경우에 그 제 관심 종목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 이후 조정 나온 종목에 2구 산업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2구 산업도 종종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차트 보면 이때 이미 역사적 신고가였죠. 근데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땐 앞에서 매집한 거래량에 비하면 거래량이 크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거 역사적 신고가 주고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구 산업도 보시면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를 어느 순간 뚫어버리죠. 어느 순간 수렴하던 추세를 위로 뚫어버리고 한번 시세가 나왔죠. 지금 바닥 2,000원대에서 7,000원이면 거의 3배 정도 올랐는데
그 이후에 죽고 보시면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하락 추세를 옆으로 돌려놨죠. 그 마찬가지로 이 돌려놓은 저점 올려준 추세만 깨지 않으면 계속 간다는 얘기겠죠. 내려오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최근 단기적인 추세로만 보더라도 이러한 작은 추세를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했어요. 그러면 이 양봉의 몸통 중간 시가 이렇게 분할한다 생각으로 진입을 하시거나 여기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셔도 괜찮겠죠. 근데 조금 한 가지 걸리는 건 뭐냐면 이구산업이 지금 여기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여기보다 더 높은 신고가를 내고 눌러줬는데 눌러주고 이제 지금 정배열 만들면서 올라가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 웰크론한택이랑 비슷한 움직임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웰크론한택이 보시면 이때 이렇게 박스권 고점 물량을 받는 움직임이 나오고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냈었죠. 근데 보시면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올리는데 이 구간을 돌파해주지 못하죠. 그러면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산업도 이런 그림 나올 수 있겠죠. 돌파했다가 눌리면서 또 쌍봉 찍고 빠지는. 그럼 여기서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팠다 갈지 바로 갈지. 그렇기 때문에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이 전고점을 세게 돌파해 주는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저항 맞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한다면 돌파한 위에서 들어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여기를 저항 맞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저점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정배열 났고 테마도 그 알루미늄 구리 쪽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구산업은. 그래서 지금 또 단기적으로 보면 이 구간은 몸통으로 못 올라가지고 있죠. 6,400원 정도. 5,400원 정도 라인을 지금 못 올라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구산업은 이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신전자. 상신전자 유튜브의 거의 메인과 같은 종목이죠. 보시면 구독자분께서 상신전자 꼭대기에 물려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 구간대에서 진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 구간대면 정말 최악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부하락 추세로. 야 이게 린드먼 아시아랑 같은 식의 하락 추세가 나올 줄 생각을 못했는데 왜냐면 상신전자는 파동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눌러주더라도 다시 가는 그림을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진입 가격이 6,0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6,000원 정도 오면 받아볼 생각이 있다. 물론 6,000원이 되기 전이죠. 저도 6,500원대 종가 기준으로 밀어내는 거 보고 던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빠진 걸 보니까 아 그때 매도하길 잘했구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반대로 여기서 지켜주면서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깨고 그냥 내려간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 없이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어느 구간에선가 다시 또 매집봉이 뜨거나 다시 또 돌려주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런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제가 이때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적어도 한 번 더 찍으러 내려오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오히려 저점을 이탈하는 저점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매집봉이 떴길래 이 매집봉을 분할하자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추가 매수를 어제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장기평 라인 때까지 밀어낸 모습인데 그럼 이 구간을 다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게 관건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켜준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을 보는 거고 이탈한다? 그러면 더 빠질 테고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찍었는데 와 거의 보시면 이 급락 나오기 전 이 구간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면 여기까지도 다시 내려올 수 있겠죠. 내려오고 근데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와 그러면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4,300원대까지 다시. 그래서 여기서 야 이거 세력이 이렇게 들어올리고 거래량과 돈을 썼는데 다시 뺀다? 설마 여기까지 다시 내려가려는 건가?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엘리어트 1파 눌러주고 이렇게 2파를 보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조정이 끝날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장기평 라인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 구간 좀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래서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일단 그러면 이 112선에서 반등 나오는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 여기를 이탈한다? 그럼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고점대에 물려 계신 분한테는 정말 안 좋겠지만 우리한테 이 가격대가 온다면 진입해볼 만한 가격대겠죠. 조금 물리더라도 이 급락 나오고 박스권 나오기 전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정말 안 좋겠지만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 하락 추세가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를 언제 끝낼지, 언제 돌려주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언제 브레이크 걸어주는 매집봉이 뜰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서 보조 지표는 지금 엄청나게 바닥을 가리키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골든 크로스 나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하락한 위치가 이 정도인데 보시면 이때 갭으로 떠 있는 위치를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 구간까지 다시 내려온 모습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신전자도 이게 들어올린 엘리어트 1파라면 눌러주고 다시 가는 2파는 나올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보시면 이 세력이 나간 건지 아닌지 궁금하다 말씀하셨는데 분봉으로 볼게요. 세력이 나갔으면 저는 이 캔들이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약간 고점 때부터 밀어내는 음봉. 근데 제가 왜 분봉으로 보려고 하냐면 이때죠, 이때인데 보세요 여러분, 갭으로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 나왔고 눌러줄 때 거래량 없고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오죠.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그냥 여기까지 한번 들어 올려서 개미들 물량을 받았다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세력이 이탈했다기보다는. 그리고 여기서 매집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거래량으로 이탈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이 그림에 몇 배가 터져야 될 것 같은데 세력이 이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조정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슈를 얻고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조정이 일단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세력이 이탈한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는. 그래서 오히려 분석 요청하신 구독자분께는 안타깝지만 내려온다면 진입할 타점이 좀 나올 것 같다는 거. 그러면 구독자분께서도 그 구간 정도에서 아래로는 진짜 뭐 설마 여기까지 다시 내려가겠냐마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 지지 라인이 나올 만한 위치까지 하락을 한다면 구간에서는 물을 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일단 이 꼭대기에서 들어가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고점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돌파하고 눌림에서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 윗꼬리 캔들이 나온 게 좀 아쉽긴 한데 그 이후로 이렇게 죽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같은 페라이트 테마인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서도 추세를 다시 바꿔놨죠. 이 상한가 양봉 띄워주면서 여기서 다시 재차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추세를 돌려놨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 추세를 갑자기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양봉을 분할한다 생각으로 몸통, 중간, 시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찍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이 추세로 다시 내려오면서 깨고 내려갈지. 그래서 삼화전자는 최근에 페라이트 테마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날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썼다는 거예요. 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또 상한가가 들어갔으면 얘기가 달라졌겠죠. 상신전자도. 그래서 일단 하락하면 여기 장기 2편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S&P 500도 소폭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도 선물 하락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미국 증시 개장하면 1%대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가면 며칠쯤 될 것 같은데 라이브 방송 가능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